음. 그러면 손정희 씨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들은 뭘까를 또 고민해 봤더니 대부분이 뭐다? 과거에 투자해놨던 기업들을 시장에 상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른바 IPO죠. 다음,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 수는 1996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코스닥 시장이 개장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2000년 닷컴 버블이 오는 요 시기까지 무려 코스닥은 1000스닥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지수로 상승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그게 몇 년 만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무려 21년 만입니다. 무려 2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개장하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상장을 하고 이 당시가 얼만큼의 버블이었는지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근데 황당한 건 2021년이 IPO 부담이라는 게 신규 상장으로 인한 물량 부담이 2004년 이후 최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가 닷컴 버블 시기였으니까 거의 한 17년 만에 IPO 물량 부담이 최고치인 해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장 기업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큰 시가총액이 큰 업체들이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비바리 퍼블리카, 이거 토스죠, 그죠? 그다음에 SK, IT, 야놀자, 마켓컬리, 카카오페이지, 빗썸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지금 비상장인데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주요 기업들입니다. 다음, 30조 대여의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이달 상장 예비 심사에 청구한다. 근데 지금 김총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을 잘 보세요.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몰린 올해가 상장에 적기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상증자 당시 9조 3천억 가량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현재 장외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웃돌면서 국내 은행 지주 1위인 KB금융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저 같아도 빨리 상장하고 싶겠네요. 그죠? 다음. 카카오 엔터는 내년에 뉴욕 증시의 상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20조 원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가 음원 유통, 엔터 사업 계열사인 카카오 M을 흡수 합병에 출범했죠. 그죠? 얘는 무려 20조 원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도 6월에 상장 레이스에 돌입했다. 업계에선 기업 가치를 7조에서 10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증권 지분 역시도 60% 보유하고 있다. 다음. 20조 IPO 대여 크래프톤, 2015년 유명 게임인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 배그죠. 개발사 펍지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 20조의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IPO가 2004년 이후 최대다. 실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물량 부담으로는 비중으로는 2004년 이후 최대다. 한마디로 첫 번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지금이 주식을 상장시키기 최고의 시기다. 두 번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상장을 많이 한다는 건 기존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다, 안 좋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 봤냐면요.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주요 입지의 좋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의 근거 하나로 유동성 플러스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공급의 제한이었습니다. 공급의 제한.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 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이걸로 인한 공급이 제한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요. 가격이 오른. 그렇다면 반대 논리를 적용해 볼까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가 꺼낸 정책이 뭐였죠? 신도시 개발이죠. 자, 무슨 얘기냐? 마켓은 한정되어 있는 돈들이 유입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정된 기업들 사이에서 신규 상장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뭐냐? 주택으로 따지면 신규 분양이 엄청난 2004년 이후로 주식시장의 부동산 시장으로 비유하면 신규 분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존 구주택의 가격은 어떤 양상을 보이죠? 또는 부동산 시장은 신규 분양이 최대치일 때 가격이 어떨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물론 5년, 10년의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것들을 1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 6개월, 1년 정도를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간접적인 얘기입니다. 왜? 올해 사상 최대의 분양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발표하는데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거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와 마찬가지겠죠. 왜? IPO 물량이 사상 최대로 예상되고 전망되는데 올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 뭐 돈이 많아서 IPO도 잘 되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잘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논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겠죠. 다음. 그러자 현대 엔지니어링도 상장에 착수합니다. 몸값이 무려 10조래요. 자기네들 몸값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승계 구도를 확실히 잘 이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은 최적기죠. 그죠? 최적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음. 조단위 IPO 돼요. SK IE 테크놀로지. 이 회사도 상장을 하네요.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할 상장하죠. 그죠? 8월에 상장하죠. 네. 다음. 하나종합화학도 IPO에 본계를 올랐답니다. 다음. SM상선도 IPO를 추진합니다. 다음. 롯데렌털 역시도 증시의 상장을 본격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쿠팡 효과의 야놀자도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켓컬리도 미국 상장을 참전하고 있죠. 다음. 구독경제 무기로 IPO 대박 노리고 있는 소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기업들이 웬만큼의 매력을 뽐내서는 신규 상장하는 이 엄청난 물량과 또는 저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뺏어오기란 쉽지 않을 거다. 시장에 뿌려진 유동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유동성을 또 흡수해가는 건 기존 업체들만 있었다면 폭등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많은 새로운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발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게 될 거고 실제로는 IPO를 통해서 이익을 거두는 증권사의 몫만 늘어나지 주식을 상장 이후에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몫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동안 손정희 씨가 했던 것처럼 쿠팡, 디디추싱, 위워크 모든 기업들을 엑시트 하려는 과정인 것처럼 지난 수년간 투자해놓은 돈들이 묶여있던 걸 최근에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 하려는 벤처캐피탈 상업펀드들의 작업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저러한 기업들의 벤처로서 또는 상업펀드 투자자로서 투자해놨다면 7배, 8배의 투자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에 그냥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실제로는 내 주식과 경쟁해야 되는 또 매력적인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